김병기가 공관위 간사했었을 때였어요. 공관위 간사는 사실은 공천을 실제로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실세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선우가 김병기를 찾아간 이유는 내가 김경한테 돈을 1억을 받았는데 김경 공천 주면 안 되느냐. 근데 김병기는 거기서 노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취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음 날 단수 공천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김병기 아닌 다른 힘이 작용을 해서 했다 이거죠. 공천이 된 거예요. 김병기가 그 녹취록을 아마 깠겠죠. 그걸 깠던 이유는 뭐겠어요? 나 건드리지 마. 그렇지. 나도 안 된다고 했지만 부적격이었던 그 사람의 공천을 뒤집은 누군가가 있어. 그 사람을 주목을 하란 말이야. 경고를 던진 거죠. 그래서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탈당을 안 합니다. 제명시키려면 제명을 시키세요. 제명 못 시키니까. 요즘에 페북에다가 계속 열일하고 계시죠? 아, 그래서 강선우 김병기 사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의를 써놓으셨어요. 페북에다가. 근데 우리 와이프도 안 읽어봤더라고요. 아이, 저는 다 읽어보죠. 양자역학을 너무 많이 써놓으셨던데, 양자역학. 아이, 나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 너무 존경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게 다 양자역학이구나. 그러니까요. 다 양자역학으로 풀이를 하셨어요. 위치와 뭐 운동량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양자역학이다. 맞아요. 자, 일단은 1억 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1억 원. 자, 강선우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 팩트 그 자체로 따지고 보면은 녹취록에 보면은 그 녹취록이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을 두 번째로 찾아간 내용 대화했었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찾아갔었고 두 번째 찾아간 거예요. 강선우가 김병기를 찾아간 이유는 김병기가 공관위 간사했었을 때였어요. 공관위 간사는 사실은 공천을 실제로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실세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당이든지. 자, 강선우가 김병기를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대화 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내가 김경한테 돈을 1억을 받았는데 그래서 김경을 공천을 주라고 추천을 했는데 공관위에서 부동산 문제로 공천 부적격자로 나왔고 그게 미리 김경한테 누설이 됐다. 공관위 니네가 잘못해서 누설이 됐고 그래서 김경이 찾아와서 나 공천 안 받으면 이 1억을 불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경 공천 주면 안 되느냐라고 첫 번째 이야기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돌려주라라고 김병기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돌려주러 갔겠죠. 근데 그게 성공을 못한 겁니다. 그건 뭐냐. 돌려주기 싫은 게 아니고 돌려주려 했지만 김경이 안 받았겠죠. 그거 받아버리고 나면 김경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 못 받겠다. 나 공천 받아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찾아간 겁니다. 두 번째 찾아온 걸 보고 야 이거 심상치 않구나 싶으니까 김병기가 녹취를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취를 했는데 녹취 내용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걸 안 받는다고 해도 그냥 던져주고 왔었어야지. 지금 이걸 어쩌란 말이냐.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만약에 김경희 공천이 안 되면 쟤 나가서 1억 받았다. 줬다라고 까버릴 거고 그럼 난 죽는다. 내가 살 길은 김경을 공천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김병기는 거기서 노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취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음 날 단수 공천이 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김병기 아닌 다른 힘이 작용을 해서 했다 이거죠. 공천이 된 거예요. 김병기가 그 녹취록을 아마 깠겠죠. 아니면 그 녹취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김병기 측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깠던 이유는 뭐겠어요. 김병기가 그걸 나 깐 거. 건드리지 마. 그렇지. 즉 나도 안 된다고 했지만 강선우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부적격이었던 그렇지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의 공천을 뒤집은 누군가가 있어. 나 위에 그렇지. 나보다가 힘센 놈. 자, 그 사람을 주목을 하란 말이야 라고 깐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는 이야기한 게 뭐냐면 1억을 받았대. 우와
시의원이 1억이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녹취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단수공천으로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졌고 거기에는 누군가가 분명히 작용을 했다. 그 사람에 대한 경고를 던진 거죠. 김병기 의원으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저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죠. 그 상황까지 의원님의 이야기와 저의 생각 똑같은데 그런 다음에 그 뒤를 단순하게 보면 그 당시에는 비대위 체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대위 체제예요. 윤호중,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인데 비대위원들이 쭉 있어요. 조웅천 쭉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당의 상황을 쭉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 을인가요? 갑인가요? 후보 보궐선거 후보가 박지현, 윤호중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시됐답니다. 그렇겠죠. 예. 아니 그럼 옛날에 저 윤석열 대통령 때 우리 당 비대위였는데 그때 그럼 비대위원장이 실세였어요? 전혀 아니잖아. 전혀 아니잖아. 실제로 그 우리나라 당은 양당에 모두 그 제왕이 한 명씩 있어요. 그 제왕이 모든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비대위가 있어서 비대위 책임이다라고 미루는 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죠. 그 누가 비대위가 그 결정을 하나. 제가 여기에서 의심을 갖는 게 뭐냐면 지금 수사 상황을 봤었을 때 분명히 뭔가 실세가 있는 건 확실하고 그 실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경이 바로 이렇게 출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출국하기 놔두고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검찰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고. 이 사람이 지금 첫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얼마 전에도 그렇지. 터진 거고. 그 김민석 총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뭐 3천 명을 모아요 뭐 해가지고 그것도 터져가지고 경찰 고발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경찰 애들이 자기들이 항상 자랑하는 건 자기들의 정보 경찰이 뭐 치안과 이런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 경찰을 돌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나왔는데 고발장이 사실은 12월 29일 날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배정을 안 해요. 사건 배정을. 경찰에서 31일 날 배정을 합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그날 가잖아요. 갔죠. 출국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경찰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요. 사건 배정일 날 출국해서 방법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 배정일 이전에 이틀이 있었어요. 29일, 30일. 적어도 30일에는 배정을 했어야 되고 만약에 30일에 만약에 배정이 됐었으면 그 즉시 출금 조치를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뭐 공수처 같은 데는 빼고. 근데 실제로 그게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김경이 출국했다는 것을 알려진 것도 심지어 한 5일 지나고 나서 알려진 거예요. 뭐 그동안에 31일 날 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청이 그것조차 확인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안 일어나요. 아 맞아요. 압수수색이 없어. 압수수색이 없는 상태에서 어제 그 어느 한 곳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데도 안 해요. 아무데도 안 했어요. 어제 그런데 강선우 사무실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휴대폰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어제 그 1억을 받았다고 지목된 그리고 보관을 하고 있다고 지목됐던 보좌관을 부른 거예요. 사무국장 겸. 그러면 뭘 가지고 그 사람을 추궁을 해요? 오히려 이건 뭐냐면은 정보가 누설되는 거예요. 그 사무국장한테 몇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 모른다, 아니다, 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냐? 이미 이 경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추궁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손 다 타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뒤로 늦추냐. 그리고 사건 배정을 이렇게 29일 받아서 31일 날 배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고 출국한 사실을 5일이나 지나서 아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봤었을 때 그 실세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저는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저도 제가 제 페북에다 그걸 써놨는데 이건 결국은 나중에 증거 없다고 흐지부지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굴은 좀 말라 보이던데 왜 자꾸 로만 칼라를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눈에 거슬려요. 그러게. 그거 로만 칼라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여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심이 깊으신가 보죠. 죄송합니다. 나오셔가지고 시종일관 나는 탈당을 안 합니다. 제명시키려면 제명을 시키세요. 제명 못 시키니까. 하세요. 이러면서 뭐 금방 해결될 사안들이 뭐 대부분이다 이러면서 뭐 고개를 숙이는 자세이긴 하지만 속은 국정원 블랙 요원이시잖아요. 속은 해볼 테면 해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그 교묘한 토끼가 굴을 3개를 판다고 아마 그분은 굴을 한 50개는 파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명할 때만 해봐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제명을 못 하고 있어요. 제명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간보기를 한 방 던지고 나니까 녹취록 딱 던지고 나니까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김병기가 했던 그 짜잘한 것 아니, 짜잘하지는 않지만 그게 다 짜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금액이나 뭐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압도적이죠. 그리고 강순우 같은 경우에는 그 벌써 그 울부짖는 살려주세요 읍수하는 게 나오면서 모든 시선 집중이 된 거고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공관위원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다니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게 뒤집어진 거냐 말이 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사람도 있어요. 혹자들은 이 1억이 강선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남편 되는 이 변호사 지금은 저기로 가 있죠. 여기 김땡으로 가 있다가 다른 데 옮겼다는 거 들었어요. 지땡으로. 그 지땡으로 옮겼는데 제가 마당발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그분과 통화한 고위 인사하고 통화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돌려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이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 받았다며. 아니 엄밀히 강순우 의원은 안 받았다 그랬어요. 안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줘? 그래서 내가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맞네.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그 고양이하고 똑같은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불확정한 거지. 이게 본인이 받은 적이 없어. 근데 돌려는 줬어. 안 받은 걸 돌려줬다는 거지.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양자역학. 평행 우주론을까지 제가 꺼냈죠. 2가지 우주가 존재한다. 받은 그건 다음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1억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 부군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1억 누구랑 나눠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히 1억을 혼자 다 먹기가 좀 큰 돈이다. 왜냐하면 위에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 이게 무슨 사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정가제가 있어서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나눠 먹는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억을 사실 1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 돈을 흔적 없이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아니 돈 1억이 생기면 그 뽑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빨리 수사를 하면은 그 흔적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안 하지? 자, 이제 두 번째 궁금한 점. 뭐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진짜 이 공천 부적격 결정부터 해가지고 1억을 받은 권성동은 정관석과 같이 구속하더니 강선우는 아직 압수수색도 한번 하지 않고 있다. 요게 페북에 올리신 그 내용이 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 누누이만 하지만 민주당이 중국 공안화를 하고 검찰 폐지가 나선 이유도 딱 하나다. 뇌물 받아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다. 하면서 김병기 사건을 그렇죠. 거론하셨어요. 우리 의원님이. 자, 이 사건도 보면 굉장히
판 사건들은 자잘한 게 많이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네.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법인 카드를 슈킹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사용하고 네. 야 전화해가지고 내가 썼다고 하지 마 네. 이런 거잖아요. 네. 어느 분처럼 네. 그렇죠. 어느 분인지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법인카드는 다 그렇게 쓰나 봐. 어느 분인지 얘기 안 했어요. 네, 과일도 사고 그 말이죠. 초밥도 사고 뭐. 저는 뭐 어느 분인지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점점점 커지는 게 동작 경찰서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놀라운 게 이거는 너무 수사하기 쉬운 사건이에요. 카드를 누가 썼는지 그 부분처럼 쉬운 게 없어요. 본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 보좌관한테 녹취했던 것 중에 그 동작구 부의장이나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가서 사용한데 거기에 CCTV도 있을 거고라고 걱정을 해요. 그 말은 뭐냐? CCTV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은 CCTV 확인을 안 했는데 없었다라고까지 허위로 기재를 한 다음에 그걸 증거가 없다고 내사를 종결을 했습니다. 보통 경찰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얼마나 그런 부분 사람 추적하고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하냐면 그 식당에 CCTV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 주변에 있는 CCTV들까지를 다 뒤져봅니다. 그걸 뒤져봐서 그 시기에 지나갔던 자동차나 주차가 돼 있었던 자동차 번호까지 확인해서 거기에 가서 혹시 여기에 며칠 날 녹화된 거 있어요? 라고까지 물어보면서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경찰관들이 실제로 무슨 뭐 강력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잡아내는 걸 보면은 다 CCTV로 잡아내거든요. 그걸 계속 돌려서. 근데 식당에 갔더니 CCTV가 없어요라고 했고 그 보좌관 진술에 의하면 그럼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그 식당 주인들은 찾아온 적도 없다 그랬어요. 경찰관이. 그럼 그야말로 이 사건은 암장을 한 거죠. 그냥 종결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좌관의 폭로가 터졌죠.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경찰관과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다. 왜 축하 파티를 왜 하냐고요? 아니 이거 반드시 내가 걸리는 문제인데 해결이 됐잖아. 아니 축하 파티 공소시효도 안 지났어요. 근데 따져보면 그런데 그 공소시효는 안 지났어요. 이 공소시효 그러니까 내가 말은 뭐냐면 이 공소시효는 아마 그걸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거. 아. 근데 그 공소시효 지났다고 경찰관과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할 정도 사이라고 하면 그 전에 사건 이 지금 법인카드 사건도 제대로 처리가 됐겠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사실은 뭐냐면 검찰이 하는 일 중에 하나면 부당 내사 종결 사건인지 아닌지를 내사 종결한 사건을 다 가져가서 그걸 뒤져봤었어요. 아, 예전에는 옛날에. 예전에는 그것부터 없었어요. 그것부터 없앴고 조국이 없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아, 다 조국 그게 때문은 없어졌고 아니구나. 그 뒤에 조국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사 사건이나 고발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사 종결을 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인이나 아니면은 누가 제보를 했었을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종결이 돼 버리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의 신청 검찰로 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게 제가 그 항상 고발 사건만. 그렇죠. 고발 사건은 못하게 돼 있고. 고소 고소는 사건만 이의 신청할 수 할수 있게 만든 있잖아요. 거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주로 고발 사건이라는 게 이렇게 뇌물 묻은 그건 조국이 사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국이 한 거지. 아, 그게 이제 결국은 딱 그 민주당이 바랬던 조국이 원했던 그 목적 그대로 지금 김병기 사건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권익이나 뭐 이런 데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수사 의뢰가 들어갔었을 때 경찰에서 그냥 내사 종결을 해버리고 나면 찾아가지도 않고 CCTV 없어요라고 이렇게 종결을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느냐? 중국이 그렇게 해요.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중국 갔다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환대를 받고 왔잖아요. 샤오미 받아오셨죠. 샤오미는 받아온 게 아니고 경주에서 받은 걸 가지고 가서 그걸 또 찍었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지. 제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온 거죠. 겉은 극진했고 속은 훈계였다. 아주 중앙일보가 요즘에 제목 잘 뽑아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중앙일보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참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 저기 부회장이 옛날에 한마디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전부 다 아이폰이 사진이 아이폰밖에 없네요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샤오미 가지고 나 이거 그대로 있어요라고 사진을 찍은. 그래요. 중국 그 재계 다 끌고 가가지고 그냥 시장 돌고 온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저는 뭐 그 전에 2017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가서 두드러 맞고 왔잖아요. 기자들이. 뭐 그거에 비하면 그때 뭐 노영민 그 중국 대사는 만절 필동이라고 나는 진짜 그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사대주의자는 처음 봤어. 가서 막 만절 필동이라고 야 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국 대사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게 난 대한민국이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비하면은 뭐 가서 뭐 샤오미 핸드폰 정도야 뭐.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개인적인 그쵸. 의견이시고요. 네. 그래서 윤영우 리스트에 등장을 했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요거는 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네. 취재한 내용이고요. 개인적인 사감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것, 회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내기를 하고 가세요. 네. 김병기 의원 전 원내대표가 12일 날 민주당 윤리심판론 발표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제명 처분이나 탈당 권유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제명까지는 못할 것 같고 탈당 권유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탈당 권유가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만약에 그것까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 민주당은 이제 공당이 아닌 겁니다. 언제는 공당이었나요? 공당의 틀을 쓰고는 있잖아요. 양당이 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조심하시네요 오늘. 무서워요. 네. 무서운 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탈당 권유까지는 할 것이다. 그래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요 까치밥을 남겨놓고 다음 출연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시면서 저기 안 작가님을 만나는 게 필수 코스입니다. 만나시고 피라미드 조직 같아요. 맞습니다. 만나시고 그럼 쿠폰 찍어줘요. 퇴청하시기 여러 번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아니 음주운전은 몰라요. 저는 음주운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보좌관한테 음주운전 시킨 거. 저는 아는 바가 없는데요. 나 그거 너무 궁금해한데. 전 진짜 몰라요. 그래요? 뭘 몰라? 다 알더만. 예. 전 몰라요. 네. 저도 모르는 걸로. 무슨 말씀하신 건지 방송 중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다 모든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은공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